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8월 27일 수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오늘 반복적으로 한 행동이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스테븐 커리. 이 한 줄 명언은 정말 제가 많이 반복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8월 27일에도 참 와닿는 그런 한 줄 명언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스님들도 내가 뭐 일이 잘 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일이 좀 안 풀리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갖다 행한다고 하면 분명히 나의 미래는 바뀌어진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일산 동국대병원 내부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요. 이 설중매라는 설봉 스님의 이런 백자 도자기를 제가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실제 제가 이 영상 방송에 사진에 지금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너무 아름다움의 그런 게 있어서 감스님들께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혹시라도 물론 병원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안 되시겠지만 일산 동국대병원 1층 현관 로비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가실 분들 계시면 꼭 이 멋진 작품을 갖다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일산 동국대병원 가는 길에 고향 장안 카이브 유보라 반도 모델하우스를 지나치게 되었는데 이때가 또 기억이 나거든요. 작년 한 여름쯤이었는데 아파트가 100% 분양이 완료가 됐다라는 또 현수막을 보면서 문득 제가 작년에 이 장항지구 카이브 유보라 분양 당시에 제가 여기에 방문해가지고 영상을 담았던 고양시 장항 카이브 유보라 84A 타입 풀 영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장항 카이브 유보라 딱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고양시 랜드마크가 될 장항 카이브 유보라 84A 타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84하고 그다음에 99A B 타입까지 제가 이렇게 담아드렸던 또 영상을 또 혹시라도 또 잘 못 보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때 이제 이 99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분양가가 11억 3천이고 옵션까지 하게 되면 12억 13억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시간이 지나면 완판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 예상대로 완판이 됐다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의 고양시가 아파트 가격도 오르지도 않고 정말 살만한 아파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고양시의 미래 가치는 높을 것이고 특히 내년 상반기에 GTX-A가 이제 삼성역을 무정차로 지나갈 때쯤 되게 되면 지금과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25년 8월 국민평형 20억 이상의 거래 아파트를 지금 아파트 랩에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보니까 뭐 청담 뉴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옥수 파크힐스, 과천 이버필드, 뭐 가락 3인 맨션, 그리고 이편한 세상 금호 파크힐스부터 시작해서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그리고 목동 청구 한신 아파트까지 그래도 25년, 그러니까 올 8월에 이런 대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정말 이렇게 20억 이상의 거래 아파트가 꾸준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제가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까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그 다음에 은평구라든지 알게 모르게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7월달에 실거래가만 보고 이제 8월달에 이제 많이 거래가 안 돼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8월에 실거래를 했던 물건들은 빠른 물건들은 뭐 8월 말쯤에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9월 초 중순 정도에 또 실거래가를 등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부에서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이제 눌러 있던 것들이 다시 기지개를 편다라는 또 그런 시그널을 또 보고 있다 보니까 또 다음 주에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인데 어제 지금 서울경제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 가지고 짤막하게 기사를 갖다 냈는데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라고 지금 보도 해명 자료를 국토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제 서울경제 보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다음 주에 부동산 공급 대책이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전세대출 DSR 적용은 아마 제외될 것이다. 라는
물론 이게 단독이다 보니까 어떤 근거, 어떤 예를 들어서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부적인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시는 기사님께서 이런 것들을 기사를 갖다 냈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이것이 예를 들어서 확정되지 안 했다, 확정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수도권의 공급 공공택지라든지 노후청사 유휴부지 활용이라든지 3기 신도시 공급 촉진이라든지, 그리고 도심 내 유유지 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라든지 토지 임대부 지분 적립형이라든지 이공유형 등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가 아마 저는 담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바 없다라는 이 선을 갖다 지금 그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에서 되돌아오면 늦어도 아마 다음 주쯤에 부동산 공급 대책이 아마 나올 것이고, 저는 어제 방송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드렸지만 공급 대책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공급 대책 나오기 전에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매수를 갖다가 하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다음 주에 일단 부동산 공급 대책 일단 보고 또 움직이실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 예상이 좀 빗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3가지 정도 이야기 드릴 건데요. 짤막짤막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 그냥 1억 올려드릴게요. 세입자들 계약갱신권 안 쓰는 이유. 정말 최근에 이제 감사스마일이 근무하고 있는 삼성 미소부동산에도 이제 이 개갱권에 관련해가지고 정말 많은 상담이라든지 또 이 임대인도 상당히 골치 아프고 임차인도 상당히 머리 아픈 임대차 입법에 관한 이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감스님들만이라도 현명하게 대처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만약에 감스님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감사스마일 멤버십 회원이 되시게 되거나 또 감사스마일에 이제 이런 유료 상담을 통해서 이런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기사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 절반은 갱신권을 미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627 규제 이후에 전세 매물이 급감한데 주택 공급 우려 때문에 지금 아파트 다들 아시겠지만 공급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또 최근에는 또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이 좀 줄어서 전세보다는 반전세, 월세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가고 있다 보니까 약간 생각이 있으신 좀 깨어있는 세입자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 만기가 계약갱신이 이제 왔는데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권을 1회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주인이 원하는 그 금액을 갖다가 올려줘서 전세를 갖다가 계약을 재계약을 하고, 그리고 난 2년 후 앞으로 이제 27년 한 이맘때쯤에 다시 이제 계약을 갖다 할 때는 그때는 갱신권을 갖다가 쓰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제 주변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스님들 중에서 혹시라도 내가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보다 2년 후에 전세 가격이라든지 월세 가격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하시면 갱신권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아니야 내가 판단했을 때 27년, 28년까지는 지금 무상향을 할 것 같고 지금 주택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 끝날 때까지 주택 공급이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지금 갱신권을 쓰지 마시고 다음 2년 뒤에 그때 갱신권을 갖다가 쓰실 것을 조언을 드립니다. 요즘 전세값이 상승하는 추세인 만큼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는 게 이득이죠. 하지만 보증금을 더 주면서 갱신권을 쓰지 않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이게 이제 마포구에 있는 A 공인 관계자분의 그런 인터뷰 내용인데요. 일단 전세값 치솟는데 세입자들 그냥 보증금 올려드릴게요. 하지만 2년 후에는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을 갖다가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물론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직장 출퇴근 때문에 거기를 살아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이제 거주를 해야 되는데 4년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일단 현명하게 6년을 갖다 생각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갈 수 있다. 그래서 2년 뒤에는 더 오를 텐데 한 번뿐인 갱신권을 최대한 아껴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계약 갱신을 갖다가 하는 그 건에 대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계약서 작성을 갖다가 감사스마일 근무하고 있는 삼성 미소부동산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동산을 하시고 있는 또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이제 또 힘든 그런 시간을 또 보내고 있고, 감사스마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뭐 현명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2년 뒤에 전세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많은 국민들, 특히 서울 수도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냥 2년 뒤를 갖다 걱정해가지고 전세금을 갖다 올려줄 걸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전세나 월세로 머물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내 능력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그래도 최소한 서울 수도권에 1주택, 지금 6억에서 9억 사이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만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려고 지금 다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도 충분히 내 집 마련 기회가 지금 오고 있고, 지금 경기도에 내 집 마련을 하더라도 제가 어제 그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석가모니님 이 유튜브를 갖다가 또 구독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는 경기도라도 사라는 말씀 드리려고 한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래서 마포가 20억이 넘었는데 지금 고양시 덕양구는 아직 9억도 안 되고 7억에 머물러 있고 6억에 머물러 있을까요? 호갱노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장항 카이브 유보라도 지금 11억이 넘어서 완판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장항 S1 6억대 지금 아파트 신축 분양을 갖다가 받아놓고 지금 이걸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제가 답을 드리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6억에 앞으로 진짜 고양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6억의 아파트 분양가가 나올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는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장항 S3블럭, 그 다음에 S4블럭이 지금 4억 8천, 그 다음에 4억에 지금 사전청약에 나와 있는데, 최소한 여기에서 1억 이상은 아마 올라갈 여지가 있고,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앞으로 3기 신도시 포함해가지고, 창릉 포함해가지고 여타에 있는 3기 신도시에 온전한 공공분양 아파트가 공급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창릉이든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에 민간 분양을 갖다가 더 노려야 된다. 하지만 민간 분양을 그냥 무주택으로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그 근처에 예를 들어서 창릉을 갖다가 기다리신 분들은 그 근처에 삼성벨트나 덕양구 이쪽, 삼성 원흥지축 향동 덕은 쪽으로 해서 내 집 마련을 해 놓으시고 마음 편안한 상태에서 창릉을 기다리시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아름다운 내 집 갖기의 광장동님께서 이 글을 기고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 이야기를 핵심만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627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지금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상급지 매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뭐 상급지에서 전월세로 들어가거나 중급지에 매매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 중급지에 매매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중급지가 본격적인 시세 상승을 시작하는 것이고 갭 매우기로 지금 전환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방금 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20억 아파트들이 계약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15억에서 15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현재 계약이 좀 안 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갭 매우기가 되고 서울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서울 주변, 가장 먼저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부터 이제 올라갈 것이고, 이게 이제 내후년이 됐을 때는 이제 더더욱 아파트 주택 공급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는 중산층 이상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때는 우리 20년도, 21년도 기억하시죠? 진짜 약간의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대출 규제로 상급지 매수를 막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상급지의 매매가가 너무 올라서 자연스럽게 중급지로 매수세가 내려오게 되고, 이것이 중급지 사업성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더 빠르게 공급을 뽑아낸다라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 주택 공급이 빵처럼 하루아침에
공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9월 달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정말 운 좋아서 정말 빨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2029년 이재명 정부 예를 들어서 마지막 해에 2029년이나 30년도에 입주하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남들처럼 그때 당시에 2023년도도 그랬고 24년도에 대출 규제한다니까 잔뜩 겁먹어가지고 상급지 하락 소식을 드리면서 위안을 삼아야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대출한도 6억, 매매가 10억 초반부터 상급지가 벌려놓은 그런 갭매우기가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를 매수해도 좋고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 삼성 2차 아이파크도 최근에 8억대 중반부터 후반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지축도 지금 거래가 지금 되고 있고 원흥도 지금 거래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우둔해서 아니면 지금 오르지도 않는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매수해가지고 남들에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9월 공급대책이 나오게 되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으로 지금 움직일 거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매수 시점까지 찍어줄 수는 없지만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증거 영상은 감사스마일 TV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 드린다고 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 해 주셨어요. 매수 시점까지 찍어 주시면서 기회를 잡으시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행동으로 옮겨야지만 되는 거고 제가 행동경제학이라는 책을 최근에 읽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저부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이 정말 훌륭한 이 내용을 제가 일단 설명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제가 다 이야기를 못 드렸기 때문에 이 제가 못다 했던 이야기들은 조금 더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대박 부럽다 마곡 플라이님께서 이제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이렇게 또 기고를 해주셨는데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집이 없답니다. 이 마곡에 대기업 직원들이 발동동 마곡에 무슨 일이 이 DL과 뭐 DLENC 본사 포함해가지고 이랜드 대명 선호 대기업 마곡 이주로 인해가지고 지금 마곡이 정말 주택시장이 지금 화랑인데 회사가 마곡으로 옮기게 돼 인근에 집을 찾고 있는데요.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많지 않더라고요. 마곡에 집을 구해 가까운 곳에 출퇴하려고 했지만 범위를 조금 더 넓혀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찾으려 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지금 마곡의 집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가장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곳이 물론 인천에 있는 검단 신도시라든지 김포도 반사이익을 볼 거고 강서구 전체적으로 반사이익을 보겠지만 저는 한강 넘어서 덕은이라든지 그리고 고양시, 일산, 대곡, 화정 이런 쪽까지도 분명히 훈풍이 불 것이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부천 종합운동장을 갔는데 일단 이 대곡 소서산이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뿐만 아니라 은평구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강서 쪽에 계시는 분들도 일단 마곡의 접근성이 정말 좋아졌고 앞으로 이제 지금보다 이 마곡의 이제 집값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0억이 넘어간다라고 판단되게 되면 이제 더 싼 데를 갖다가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될 것이고 그 이제 대체의 가장 큰 수혜가 저는 창릉이 될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바로 강 건너에 이 덕은지구도 지금 비싸다라고 지금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상대적으로 마곡에 있는 정말 오래된 아파트보다 강서 쪽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보다 신축으로 한강 조망까지 되어 수 있는 또 한강 또 공원까지도 누릴 수 있는 덕은지구 아파트가 정말 저는 좋아 보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뭐 향동이라든지 그리고 원흥이라든지 또 일산 행신 쪽 그다음에 대곡 쪽에서도 이제 능곡 뉴타운이 저는 제 눈에는 지금이 정말 투자의 절호의 기회라는 말씀을 저는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제가 이야기를 드려도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매수할 타이밍이다. 제가 이 이야기는 작년에도 이야기 드렸었고 올 초에도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되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고 또 지금은 스트레스 DSR 3단계라든지 또 대출 또 6억으로 또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대출을 갖다 많이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9억에서 12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이 오히려 지금 반사이익을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날씨가 또 무덥고 아직 추석 명절이 지금 한 달 이상 또 남아 있다 보니까 아직 움직이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도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이 움직여야 될 절호의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